본 스마트폰 사진 영상 강좌는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일본 작가긴 하지만 조금 이게 근대화되고 대량 생산 체제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호흡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가 다른 작가도 보여드릴 거죠. 독일 작가랑 보여드릴 건데, 일본시와는 저희가 가까운 나라라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이 모리야마 다이도라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지금 흔히 핸드폰으로 찍는 사진 같은 사진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민낯, 가장 솔직한 모습.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마츠다상이나 이런 일상적인 그런 셀러리맨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비춰주잖아요. 우리 일상의 모습을 일본의 그런 모습을 담은 작가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게 작품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을 그때 시도하신 거죠. 이런 사진들을 찍은 거예요. 오히려 손잡고 있는 이런 사진들. 저게 잘못 찍은 사진이잖아요. 근데 저런 사진이 과감하게 사진이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럼 작품으로서. 이게 작품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대중문화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일상적인 모습. 이게 기계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기계인데 우리가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 저는 조금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사진들 중에 이런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만 찍으려고 하고 남들 눈치 안 보셔도 돼요. 모리야마 가이도만 설명하면 너무 시대적이고 그 역사를 알아야 돼서 모리야마 가이도를 건드는 이유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뭐냐면 우키요에라고 해서 그림 같죠? 판화예요. 이게 일본 사진이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 대중적으로 되고 집집마다 카메라가 생겼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의 그게 완전 그 이유라고 설명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하나의 발판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예술의 대중화예요. 그 전까지는 예술작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되고 그 작품이 경매로 가고 고가로 되네요. 근데 일본이 판화를 시도함으로 인해서 각 집집마다 예술작품이 걸리는 거예요. 예술이 대중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판화의 이런 구성이 사진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진이 CMYK에서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를 넣어서 인쇄를 해요. 그 과정들이 보급화되고 그 집집마다 카메라가 있고 그 사진을 내가 가볍게 찍더라도 사진이 판화처럼 사진이 구성이 돼서 내가 예술작품으로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대중화와 산업화를 시켰다는 부분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혹시 적대심이 계신 분이 계시더라도 알고 그 위를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카메라가 있고 어르신들 보면은 집에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가 없더라도 어디 나가시면 예전에는 일용 카메라를 사셨잖아요. 왜 사진을 찍어야 될까라는 약간 강박처럼 우리 삶에 많이 배어있어요. 그게 꼭 어디 놀러가면 사진을 남겨야지. 이게 왜 어디서 시작된 걸까 찾아보면 일본의 영향이 많이 큰 편이에요. 이런 귀족적인 명품 이런 여러 가지가 아직은 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를 일본이 많이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감성들이 다이도의 사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예쁘게만 혹은 너무 노골적으로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일전에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판화의 구성을 사진에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저런 감성이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런 사진들도 좀 더 일상적인 사진이지만 요런 게 일본의 사진이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됐고 이게 대중화를 시키고 우리한테 온 거죠.